그러면 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그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 심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네, 지금 뭐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지금같이 이분 사례를 본다면 만난 지 1년이 안 됐고 네, 뭐 교제하신 도 짧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 비자를 접수하게 되면 임시 배우자 비자와 영주권 비자 2단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 비자를 접수하셨고 네. 임시 배우자 비자를 승인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임시 비자가 1년 6개월에서 2년이요? 네. 네. 그리고 영주권까지 받으시려면 나중에 임시 배우자 비자 승인받고 난 이후에 네. 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런 증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영주권 비자가 끝날 때까지 두 분이서 네. 배우자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는 거냐면 배우자 비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별의별 네.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하셨고 네. 그런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또 몇 년을 지난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를 진행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짧게 해줍니다. 이미 오랫동안 배우자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같이 1년 미만이 되셨고 만난 지도 네. 꼭 기간이 길어야만 이민성에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네. 혼인을 하시게 되면 이민성에서는 의도적으로 네. 이 비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하는 기간이 뭐 1년 6개월이라면 네. 그 기간 동안 배우자로 살고 있다라고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 커플이라면 네. 힘들겠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틈새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인 커플들은 특별히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 4가지 조항들에 맞게 다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주 공간만 다 보내는 겁니다. 사진만 100장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 간 것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예. 제가 이민성 직원이라도 얘네들은 뭐 맨날 여행만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민상에서 예. 또 이게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 4가지 항목들을 골고루 심사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준이 없다면 네. 심사관이 사실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항목을 다 보고 나서 심사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년 지나다 보면 이제 서로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혼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비자 할 때 영주권 비자가 나올 때까지 네. 호주 스폰서이신 분이 증인처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다라고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또 그분들이 계속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네. 원만하게 잘 지내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취업 비자나 배우자 비자나 공통점이네요.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그렇죠. 취업 비자에는 스폰서가 회사가 되는 거고 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배우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게 왜 이 절차를 2단계로 나누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방금 전에 취업 비자의 스폰서는 회사, 네. 또 배우자 비자의 스폰서는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의 배우자를 말씀했잖아요. 네네. 취업 비자 계열의 스폰서 갑질이 있잖아요. 스폰서가 고용 계약을 끝내버리면 그렇죠. 이게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도 본의 아니게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갑질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네. 배우자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을 때 또 영주권 배우자 비자를 받을 때 네. 자기가 지금 배우자로 살고 있다고 한번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배우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네. 이 배우자 비자 심사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서 잘 살고는 있는데, 야, 내가 거절하면 너 비자 날라가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왜냐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민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민도 계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결혼할 때 여자분이 지참금 돈을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좀 풍습이 좀 남아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아, 그 민도 특유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도 약자인데 네. 이 배우자 비자에 또 관여되면 더 약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완전 갑을 관계가 돼버린 거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호주 분들도 사실 그런 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네. 또 결혼하고 나니까 네. 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분이 성격이 반법관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거죠. 우리도 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 모습을 예. 보여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왔더니 네. 이분이 본의 아니게 약간 폭력적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또 시댁에서도 네. 이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본의 아니게 감금 아닌 감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네. 정신적인 것도 가정폭력으로 해주거든요. 막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뭘 못하게 막는다던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폰서 비자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네. 스폰서가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배우자 비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민상에서 먼저 배우자 비자를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인지를 네.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 비자를 들어가실 경우에 스폰서가 호주 내에서 범죄 기록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의 범죄 기록을 먼저 일단 한번 이민상에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가정폭력에 연루된 게 있다거나 네. 아니면 범죄 기록이 너무 화려하신 네. 분이라거나 이제 이런 가정폭력으로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네. 배우자 비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스폰서인 분이 네. 뭐 갑질 아닌 갑질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 배우자 비자 스폰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민상에 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자 신청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혹시 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스폰서인 분이 갑자기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판명이 된다라면 네. 그 스폰서의 동의 없이도 네. 배우자 비자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 근데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이거를 악용하는 파트너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을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자를 승인받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네. 몇 달 전에 3,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네. 가정폭력이라고 남자를 신고한 분이 있으세요. 예. 여자분인데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민상에서 조사하고 보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를 네. 이민상에 제출했는데 예. 그게 다 가짜였던 거죠. 상처나 뭐 이런 멍자국 같은 거를 보냈는데 그런 게 알고 보니까 자해했던 거죠. 자해를 하거나 뭐 조작된 그런 사진이었다. 네. 근데 그분이 자해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 CCTV에 찍힌 겁니다.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박고 네. 그렇게 뭐 자기 상처를 낸 게 찍힌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가 남아버리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취지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정 폭력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민상에서는 이 가정폭력이라는 걸로 네. 들어오면 아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이게 또 거짓말일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비자 신청자인 분이 네. 이민상에 가서 나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바로 뭐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네. 그분이 또 경찰에 신고했는지 네. 그런 뭐 심리적인 치료를 했는지 네. 또 그런 가정폭력의 전문가인 분이 네. 이건 정말 가정폭력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 잘못했을 경우에 또 사람의 인생이 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던 분들이 또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무사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호주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이민성 접수비는 7,715불입니다. 뭐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렇죠. 엄청 비싸네. 네. 그럼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법무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허식이님 소개로 왔다라고 하면 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할인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이민 신청하실 때는 오한 법무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호주에서 워홀을 지내고 있는 27살의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꼭 호주 유학이나 이민이 아니더라도 호주 워홀에 관련된 상담이나 그리고 호주 내에서 현재 이민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실 때 나이, 학력, 업무 경력, 그리고 여러분의 플랜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니까 꼭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을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본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기획하고 있는 호주 그린라이트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이 도착하면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굳이 서호주가 아니더라도 호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상담을 다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